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늘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후보가 그 부인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 이걸 보면 이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 왜? 바로 그 꼼수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한번 짚어보면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습을 할 수 있었다. 근데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되짚어 봐가면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처음 보도된 거는 1월 28일입니다. 설 연휴 직전이죠. SBS에서 나왔는데,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인 5급 공무원 배소현 씨, 이 사람한테서 온갖 잔심부름 지시를 받았던 7급 공무원, 이 사람도 전직입니다. 이 A씨라는 사람이 녹음 파일을 제보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 작년 3월에, 그때는 이제 뭐 이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혜경 씨를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 이름으로 대리 처방 약을, 호르몬 약을 대리 처방 받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백김치를 날라다 달라. 뭐 이런 거. 심부름을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일과의 90% 이상이 김혜경 씨 잔심부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 폭로가 딱 나갔을 때, 자,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소연 씨가 우선 가장 잘 알겠죠. 본인이 대부분을 다 지시했으니까. 그 다음에 배소연 씨 못지않게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혜경 씨죠. 배소연 씨의 지시사항의 근원은 김혜경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자, 이거 내 약, 호르몬 약 좀 처방 좀 받아줘,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배소연 씨가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백김치를 먹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배소연 씨가 지시를 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김혜경, 배소연,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까지 아마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협의의 첫 단추는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대응했을 때 2탄, 3탄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김혜경과 배소연 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소연 씨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 입장문이 이렇습니다. 경기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다.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다. 사실 이거는 무의미한 말이거든요. 누가 뭐 수행비서로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까? 더군다나 이 A씨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거짓말이 나옵니다. 김혜경 여사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당한 거짓말이죠. 저는 그때도 28일 날 이 첫 보도가 나온 직후에 나왔다는 이 배소연 씨 입장문을 보고 황당하다. 증거가 나왔는데, 텔레그램 대화방 전화통화 녹음,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그 증거를 완전히 까뭉갤 수가 있나? 과연? 적어도 이런 객관적인 증거는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변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대목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작년의 일이거든요. 작년에는 김혜경 씨와 배소연 씨, 그 다음에 이 A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건 이미 벌어졌습니다. 바로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폭로가 있고 나서 무엇이 잘못되면 그때 바로잡고 사과하고 해명하면 이 파장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하는 게 이게 초기 대응입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에 거짓말을 해버렸거든요. 제가 이 거짓말에 아마 여럿이 협의를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마 이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 A씨라는 사람이 작년 3월부터
9월, 10월 정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으니까 8개월 동안에 무수히 많은 녹음과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김혜경 씨와 배소연 씨가 잘 알 텐데 지금 단 한두 개 나온 거 가지고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앞으로 감당 못할 정도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했을까.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해온 과정을 보면 이렇게 거짓으로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성공하더라. 아마 그런 신화에 휩싸였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이때 그러니까 제가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배소연 씨가 설령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그거는 배소연 씨가 자기 입장을 하다 보니까 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라고 했으면 거기서 또 상당 부분은 멈췄거나 파장이 축소됐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도 똑같이 이거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아닌가. 거기서부터 실수가 꼬인 거죠. 더군다나 이 A씨는요, 그 첫 보도 때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인한다든가 하면 본인이 추가로 폭로할 것이 있다고 충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짓말을 했죠. 그러더니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2월 2일이죠. 이 배소연 씨가 이제 핵심이 대리 처방은 뭐 의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대리 처방에 대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약을 자기가 늦은 결혼과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의혹 보도에 보면 그 약을 대리 처방 받아서 이 A씨가 받아서 분당 순회동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자택입니다. 거기 문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배 씨한테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증거. 그런데도 배소연 씨는 자기가 먹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먹었다고 그러면 결국 거기다 그러니까 순회동 갖다 걸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자기가 순회동에 가서 그 약을 가져다가 먹었다 이 얘기밖에 안 되죠. 웃을 일이죠. 웃을 일. 그러니까 CBS에서 그 진행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선대위 관계자한테 했지만. 그러니까 뭐 선대위 관계자가 막 당황하는 그런 그 목소리가 막 떨리는 목소리가 방송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게 거짓말이다. 누구도 사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일 개연성이 매우 큰 그런 거였죠. 근데 곧바로 이러다 보니까 검증에 들어갑니다. 몇몇 언론이 이걸 전문의한테 이 약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폐경기 사람들이 먹는 약이거든요. 그 전문의가 이거는 폐경기 사람들이 먹는 약이다. 리디알이른가 뭐 이런 이름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임신 스트레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다.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거짓말이네. 이때 또 한 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해명을 배소연 씨가 했을 때 이 사실을 본인이 그 약을 먹었던 김혜경 씨는 배소연 씨 이거 너무 거짓말이 심한데 왜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또 꼼수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배소연 씨의 거짓말, 2번에 걸친 거짓말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자기들도 과거에 그런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한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게 바로 2012년에 있었던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부인 그 당시에 그때부터 과잉 의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거짓말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 때 그보다 몇 배 더 갑질을 했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이것도 성남시장 부인 때처럼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신화,
그 폐해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두 번째 거짓말 바로 잡아야죠. 그랬어도 이렇게 또 파장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배소연 씨가 이렇게 2일날 이제 대리 처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다음날 이재명 후보가 이거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본인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입장문을 내고 김혜경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 어떤 식이라면 직원의 일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원의 일, 배소연 씨의 일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김혜경 씨 몰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김혜경 씨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때도 바로잡지 않았다. 4일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질문하니까 그때도 역시 제 불찰이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또다시 바로잡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굴러가고 이걸 처음 폭로했던 A씨는 더욱더 투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A씨가 추가 폭로를 또 하게 되죠. 4일날. 이번엔 뭐 TV조선에도 주고 채널A에도 주고 뭐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혜경 씨 이름으로 작년 4월에 6개월치 이 똑같은 약 이걸 처방받았다 하면서 그 처방전하고 사진 찍어서 왜 그 처방전이 자기한테 있냐? 이거 처방받아서 약을 갖다 산 것도 자기가 했거든요. 그 처방전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재명 선대위에서 이걸 이용해서 또 한 번 상황을 호도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봐라 김혜경 씨가 약을 직접 처방받지 않았냐. 그러면 처음에 대리 처방 어쩌고 했던 거는 그거는 결국은 배소연 씨가 먹으려고 했던 게 맞는 것 아니냐.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왜냐면 그게 시차가 있거든요. 처음에 처방받은 약은 3월달. 자기가 김혜경 이름으로 처방받은 거는 4월달입니다. 처음 처방받은 거는 28일치를 처방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약이 떨어질 때쯤에서 이 약을 훨씬 더 오래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4월달에 6개월치를 이제 자기 이름으로 처방을 받은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래야 다 설명이 됩니다. 순회동 자택에 갖다 걸어놓은 것도 다 설명이 되고요. 그런데 이재명 선대위에 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처음 처방이 배소연 씨가 먹었다는 말이 맞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또 김혜경 씨와 배소연 씨, A씨 사이의 여러 가지 공방, 여기에다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숟가락을 얹지 말았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얹는 바람에 파장을 또 더 키웠다. 그러니까 이 일은 계속 꼬여만 가는 건데 그 꼬여가는 일을 결국 이재명 후보 측 주변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첫 거짓말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까지. 이렇게 되니까 A씨가 또 폭로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명절 때 선물 주는 거 그것도 자기가 관용차로 배달했다. 또 추석 차례상 그 다음에 뭐 집에 있는 냉장고 정리 뭘 어쩌고 뭐 산딸기를 어쩌고 뭐 이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폭로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그거 관용차로 배달하지 않았다. 글쎄요. 운행일지도 있고 정원도 있고 또 그 배달한 관용차 찍어놨을 수도 있는데 A씨가 내지는 A씨가 배달 하나 하고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배소연 씨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소연 씨가 오케이 뭐 이랬다는 건데 그럼 거기를 뭘로 배달했느냐? 관용차로 배달하지 않았다. 이것도 저는 또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거짓말이 도대체 곱하기 몇입니까? 이러니까 이 A씨가 또 어제 보니까 채널A에다가 제보를 했더군요. 배소연 씨가
먹었다고 하는 그 약, 거짓말이다. 배 씨는 작년 하반기까지, 왜냐면 이게 3월 달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대리 처방이. 하반기까지 임신을 하려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맞겠죠? 물론 이 말도 뭐 검증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건 또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또 검증한 뭔가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니까 또 배모 씨가 먹었다는 거는 뭐 전문의 진단도 그렇고 이 사람의 증언도 그렇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거짓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국면. 그래서 제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반성하고 사죄하고 이재명 후보까지, 이재명 후보가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그리고 진짜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제가 뭐 이미 작년에 벌어진 일이 어쩌겠습니까? 거짓말. 왜냐면 이거 말고도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조폭 관련 다 거짓말이거든요. 성남FC 후원금 거짓말 아닌 게 없습니다. 아마 거짓말로 제가 어저께 이재명식 위기탈출법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현재까지는 아마 본인들은 우리 잘 막아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비리 덩어리인데 그리고 의혹 덩어리인데 잘 막아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 시한폭탄들입니다. 근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통화가 7시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지금 880개의 녹취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느냐. 자기가 어디서 들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항상 저희가 어떤 제기를 하면 선택적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과정에 내용이 뭐 부지기수로 쏟아지지 않겠나. 김혜경 씨 외에도 여러 가지 김혜경 씨가 공무원한테 일을 시켰다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거 외에도 다른 형태의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파악 중이다. 880개, 물론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80개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880번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식으로 대응을 하려면 880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데 아마 거짓말 한 30개쯤 하다 보면 오늘이 대선 D-31일입니다. 30개쯤 하다 보면 대선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정직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수습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